그런데요, 이재명 지사 본인과 관련된 의혹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화천대유가 사업 실패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그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익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 또는 시행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수율이 확실하고 돈이 많이 2015년이 나오면 이재명 지사가 왜 공영 개발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민간 개발하기 놔두고 나쁜 짓 하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 추구형의 형태를 취한 거예요.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최초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클수록 나중에 안고 갖고 올 수 있는 게 많은 고수익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투자 수익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좀 알고 봤더니 오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순이익이 3천여 건 예상이 되며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인데요. 2012년 2월에 제출했고 이 제출자는 성남시장 그 당시 이재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를 설득하면서 순이익이 3,137억이 나오고 단가도 분양 단가도 판교 신도시 분양가의 90% 수준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29.2%다. 아주 안정적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뇨. 그리고 저 캠프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말씀 있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공영 개발을 안 하고 민간 개발을 안 하고 공영 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좀 갖고 왔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도 해명이 되는 게요. 공영 개발을 했으니까 토지 수용이 가능했고 비용이 적게 든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 공기업으로 안 갔기 때문에 공공 택지로 지정은 안 되고 민간 택지로 됐기 때문에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돼서 실제 입주민들은 비싸게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을 절묘하게 이거를 조합을 해서 실제 사는 사람,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싸게 사고요. 그 민간 업자들은 토지 수용은 쉽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실제 비용은 이 아파트를 만드는 비용은 적게 들어서 택지 조성 비용과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비용은 적게 들어서 그러니까 민간이 많이 갖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통주를 안 갖고 보통주를 다 7% 지분 출자한 민간이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선주만 갖고 오고 참가적 우선주라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금액은 우선 배당 받고 나서 보통주 배당을 참여하는 참가적 우선주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성남 시민들이 갖고 갈 이익이 확실히 줄어든 거죠. 예.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개발하면 수익이 안정적이다라는 보고서를 일단 받았다는 게 지금 그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발언의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일단은 지금 저 얘기를 했을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설득하던 과정이었고 아하.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공영개발에 성남시가 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참여하는 게 안정적이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던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성남시가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수익을 안정적으로 먼저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결국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서도 하는 말이 화천대유가 350억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PF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7천억을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섰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위험인 건데 그런 위험을 화천대유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했고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위험 즉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당시에 저 의견 청취안에 나왔을 때는 순이익이 3,137억 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값이 결국 사후적으로 이렇게 폭등할 거 아무도 예상 못해서 이익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근데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도 5,500억에 이릅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 예측했던 순이익이 그래봤자 3,000억에 불과했다는 거는 예.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의혹이나 뭔가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것,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저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온 거는 1,800억 조금 넘는 현금을 배당받았고요. 성남시에서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 현금은 그거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3천억 이상이 기반 시설이에요. 그거를 여기에 순이익 3,137억 30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할 때 그 기반 시설을 순이익에 넣어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5,500억 이 부분을 환수했다고 할 때는 그 나머지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3천억 이상이 3,137억 300만 원이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1,800억밖에 배당을 안 받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줬다는 이 구조도 이상할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350억 비용 보증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그 비용이라든가 비용은 저희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어떤 이제 키넨 파트너스에서 빌린 거고요. 그리고 보증을 서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업성과 분양성을 보고 하는 거지 회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험을 다 떠안았다고 말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잠시만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니까 쉽게 풀어야 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은 예. 화천대유가 분명히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은 떠안았는데 그렇죠. 떠안았는데 이게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난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구조. 불법과 편법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직까지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 상태고 특히나 이재명 지사와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드러난 바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도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 5,500억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예. 우리가 이제 대장동 관련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를 받을 때 거기서 판례가 뭐라고 판가를 했냐면 그 배당받았던 1,800억 그 현금으로 받은 거 이외에 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남시가 별도의 예산을 결국 지출 없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네. 성남시의 이익으로 봤다는 이제 판례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5,500억이 성남시에게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논리가 그렇게 무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두 분이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받아들였을 때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씩 더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이. 예. 저기 5,500억 원이 성남에서 그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2018년 경기지사 나왔을 때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됐는데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건 자체가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는 저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8년이면은 성남시장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이제 그 관두기 직전이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미 5,500억을 다 거둬들였다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미실현된 이익이거든요. 이미 한참 이제 이 성남의뜰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이니까 만들어진 초기 단계인데 5,500억이 내가 받아들였다고 내가 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허위사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무죄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2018년에 5,500억을 환수했다고 자랑했던 이재명 씨의 자신감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쉬운 저는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또 다른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하니까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계속해서 여러 증빙 자료든 고위험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이라고 시행사가 보통 하면 어떤 위험이냐면 일단 이제 토지 수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알박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토지 수용가를 너무 높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은 시행사가 굉장히 어려움 귀찮을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허가 문제입니다. 즉 예를 들어 용적률을 얼마 한다든지 아니면 고도를 얼마 한다든지 높이를 이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굉장히 좌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분양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얼만큼 좋은 지역에 있을 건지 아니 다 해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서울로 출퇴근하기 어렵고 실제로 거주 공간이 어렵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안는 부담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성남의 뜰이 이제 이번에 그 남판교 지역에 대장동에 들어갈 때 어떤 리스크가 없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인허가 문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성남시가 함으로 해서 인허가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토지 수용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인허가 위험이 없고 분양 위험이 없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토지 수용 자체가 이렇게 토지 수용법에 따라서 강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시가보다 좀 낮게 토지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위험이 없죠. 자, 그다음에 남판교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결국은 바로 판교 분당 옆에서 바로 인근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판교 아시겠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분당 뭐 다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노른자리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 회수했다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뭐가 있냐면 터널 공사가 있어요. 902억 터널 공사가. 이 터널이 뚫어짐으로 해서 거의 2분 만에 사실은 분당하고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과연 분양이 안 될까요? 그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천하동인이 한 것 말고 다른 사업자 분양 사업을 할 때 그때 시행사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그 건설회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들어가고 싶은, 들어갔다 하면 이득이 남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역에 하이리스크가 있었냐? 만약 여기 하이리스크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 리스크가 아마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작동의 현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좀스럽게 허위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르면 그것은 물보다 못한 김 빠진 사이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다라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인데 또 다른 당 지도부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추가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김재현 의원의 주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몰랐다면 사실 무능한 거고요. 알았다면 지금 드린 것처럼 이런 민간에서 이제 갖고 가야 될 게 과다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더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구조를 이렇게 잘못 짜이도록 한 데 대해서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게 시민단체가 오늘 고발을 했어요, 지금. 이거 고발을 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해서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기반 시설은 3천억 이상의 기반 시설은 순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엔 들어갈 수 있지만 순이익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순이익이 3,137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다면 왜 그러면 1,800억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참가적 우선주를 안 하고 민간이 다 갖고 갈 수 예. 있도록 구조를 짰느냐. 이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계속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잘못된 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요. 알았는데도 민간이 갖고 가도록 놔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성남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더 갖고 갈 수 있는 돈을 뺏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입주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린 것도 과밀하급 해소해달라. 그리고 지금 뭐 나중에 나오지만 행정소송 있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송전선이 지중화 작업도 안 이루어지고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갖고 와서 시민들이 더 안락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지금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어제 TV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지사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모 경찰에서 자금 추적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자금 추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칫하면 자금 추적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시간을 계속 지체하면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당에서 곧 특검으로 제출할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후보 사퇴하겠다, 공직 사퇴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건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합니다. 검사 출신 두 후보가 꽤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식 교수님. 예. 이재명 비리 신고센터까지 설치하겠다. 감옥 갈 일이다. 홍준표 의원이 가장 수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런 한 장 받은 게 없다. 그리고 이런 한 장 받았고 내가 수익을 얻었다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퇴가 아니라 감옥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받아쳤기 때문에 모처럼 홍준표 후보가 좀 속 시원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비리 신고센터까지 설치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에는 지난주 첫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이제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이걸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홍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추석 민심에 상당히 부정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신속하게 되잡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와는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께 이 질문만 드리고 이번 주제 넘어갈게요. 지난 추석 연휴에 집사부일체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연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지사 편도 곧 공개가 되는데 남양주시에서 이거를 방영 금지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뭐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남양주시는 그 계곡 하천 정비 사업을 남양주시가 최초로 했는데 예. 이 예능에서는 마치 경기도가 최초로 한 것처럼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 지금 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즉 신문이 열렸는데 사실 남양주시가 그 처분의 신청의 피신청인으로는 SBS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예. 경기도는 이 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경기도 측의 또 이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는 그러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또 SBS에서 오락 프로그램이니까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뒤로 빠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해당 방송사와 남양주시가 싸우는 구조이기 예, 때문에 예, 방영 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SBS가 그 방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고 그 내용은 경기도가 최초로 했다는 거로 잘못되어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좀 받아들여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여러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 바꾸기 논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